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년이 된 가운데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인파 관리 대책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오늘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면서 네, 1년 전 일을 좀 되짚어보고 네.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당시에 좀 참사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압사가 있었는데 이제 대응 측면이나 어떤 예방 측면에서 주 원인을 본다면 저는 압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안전관리자나 정부나 국민들 거기 주변에 참석했던 사람도 몰랐었기 때문에 어떤 대응이나 피하지 못했고 특히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화가 불이 났다라고 전화가 한다면 굉장히 이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대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화 받는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사망할까? 좀 끼긴 하겠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큰 참사가 발생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고의 주 원인은 안전무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참사 이후에는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좀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얘기를 해볼 텐데 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특히 이제 압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식이 높아졌죠. 또 불감증도 없어졌고요. 특히 이제 또 정부나 지자체 측면에서도 압사에 대한 대책들을 정말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뭐 AI, 뭐 지능형 네. CCTV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예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작년에 비해서는 압사 어떤 대응력이 아주 높아졌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AI 인파 감지 시스템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딱 감지를 하고 재난관리 시스템이 발동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식 명칭은 AI는 좀 빠졌거든요. 네. AI 전 단계인 지능형 CCTV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어떤 단위 면적당 예를 들어서 1m 제곱에 몇 명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카운팅을 해서 이렇게 상황실에 연락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무슨 옷을 입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데까지 캐치를 해서 카운팅을 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AI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AI는 우리가 봤을 때 뭐 자동이냐 뭐 지능형이냐 AI냐 구별을 할 때 AI는 자체적으로 어떤 셀프 강화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상황을 학습을 한 다음에 자기가 추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상황을 학습을 하지 않고 못하고 어떤 지능형, 어떤 연산, 카운팅만 해서 전달하는 시스템이라 지금은 지능형 CCTV. 그러나 작년보다는 훨씬 높아졌죠. 네. 앞으로는 이제 서울이나 정부에서도 이제 지능형 넘어서 AI 재난 관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 도입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 그러니까 특이사항이 또 걸리는 경우에는 바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보고가 돼서 이거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또 경찰이 반경 50m 내에서 1시간 내에 3번 이상 신고가 될 경우에는 또 바로 감지를 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당 뭐 여러 번 어떻게 연락을 해도 대응이 늦으니 몇 번 이상 되면 이제 자동으로 위험 신호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연락이 돼버리면 위험의 경중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력들이 다방면에 다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가장 위험도 순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겠다라 하는데 또 대비를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전관리 풍선 효과가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뭐 이태원이나 뭐 강남, 홍대 몇 동네 있지 않습니까? 이 동네만 지금 안전관리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서 어떤 재난사고, 화재나 발생한다면 굉장히 또 혼란스럽고 거기에는 또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당분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향적인 관리 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또 어떤 시스템들이 나아갈 수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 방향이 이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우리가 그 안전관리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생활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하고 살거든요. 그런 안전관리는 아직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날로그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차도 사고 났을 때도 어떤 뭐 청주시장에 전화를 했니 안 했니, 뭐 충청북도 도지사가 전화를 받았니 안 받았니, 정말 20년 전, 30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발생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디지털 시대인데 자동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 구두 보고는 사후에 해도 되는데 아직도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정말 디지털 최첨단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 지난 그 8월 17일, 7월 18일인가 그때 지하차도 사고 났을 때 윤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그랬거든요. 앞으로는 디지털 관리 시스템이 꼭 도입돼야 된다. 도입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인파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지금 현장에 있는 상황 몇 명이냐에 따라서 통제를 해주거든요. 연락을 해주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각 전철역 있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 전철역이 상황이 탑승자가 확인이 되잖아요. 인원수가. 버스 탑승자가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탑승자가 30분 후에 이태원에 가장 위험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환산이 되겠죠. 이 함수 관계만 풀어지면은 앞으로 이뿐만이 아니고 뭐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나 또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전부 대비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빅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는 일단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정말 AI형 30분 뒤 얼마가 위험되는지, 1시간 뒤에 어디가 위험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 1시간 뒤에 어디가 밀린지를 내가 도달할 시간이 시간대별로 다 달라지잖아요. 이것도 어떤 AI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동안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런 데이터가 형성된다면 위험 지도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죠. 내가 탑승자가 이태원을 가고 있는데 1시간 뒤에 이태원 위험 지역이 밀집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호를 해주고요. 또 전철 안에 있는 승객들한테 연락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구비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한 지금 1단계 수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궁극적으로 디지털 최첨단 시스템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법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사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계속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걸림돌이 제일 크다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1년 딱 됐지 않습니까? 지금 159명의 지금 목숨을 앗아가서 뭐 안타까운 상황이고 참담하고 누가 책임 있냐 어떻게 하냐라고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또 유가족들과 계속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법이 압사라는 이게 재난관리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는 지금 변함이 1도 지금 변화가 있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압사 사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법안은 하나도 바꿔진 게 없어요. 법안은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소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유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국회가 어떤 뭐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법을 안 바꿔졌다 해서 그러면은 서울시나 정부에서 안 하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법이 우선 바꿔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유가족들 마음도 또 풀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당장 가능한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가능한 대책들은 우리들이 이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법과 상관없이 안전 측면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어떤 사고를 큰 참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안전의식도 높고 불감증도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안전도가 높고 또 큰 사고는 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씩 여러 방면에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이런 출동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대응이 미비했다라는 측면에서의 비판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는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졌죠. 경찰, 소방대 이제 어떤 연계 통합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다면
지금 사고가 났다고 하면 지금 중환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이구 환자가 발생했으면 119가 후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되겠죠? 119. 병원이 어디가 있냐는 얘기죠. 병원. 그럼 병원만 가면 되냐는 얘기죠. 응급실 있어야 되잖아요. 응급실만 있으면 되냐 또? 의료진, 의사, 간호사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통합되는 관리 시스템이 돼야지만이 정말 위급한 환자가 있을 때 119 후송 차량은 운전자는 그냥 화면에 나와 있는 디지털에 나와 있는 이것만 쫓아가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 되면은 연락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어떤 그 위급한 상황이 1초라도 아까운 시간들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소방의 출소 시스템이 이 연계에 이어서 의료 시설까지 그렇죠. 연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의료 시스템의 어떤 응급실, 가장 가까운 병원, 네? 응급도실이 확보가 돼야 하잖아요. 지금 응급실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많고 일요일 같은 때는 또 의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의료 응급실 비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 지금 현실인데 지금 휴일이고 오늘 내일 뭐 피크인데 이런 것들도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일단 시스템 자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고 또 실제 현실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그 안전 의식이거든요. 또 안전 불감증을 없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도 개선에 정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유사한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는데 모두가 블랙홀로 빠져 들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고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있다라면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정부도 세우고 지자체도 세웁니다. 그러나 이 제도 안에서도 국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사고는 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좋지 않는 제도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행동하고 질서를 지키면 또 사고는 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만이 목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대책을 충실하게 해야 되고요. 또 국민들 안전의식이 높아져서 병행이 돼야만이 진정한 대한민국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안전 의식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미리 다시 한 번만 주시를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압사가 했을 경우에 어떤 그 심장이 가장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심장을 웅크리고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한다는 이런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그러기 전에 지금 이런 게 있거든요. 사고 오인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8월 달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철 안에서 어떤 환호성인데 네. 어떤 뭐 소란으로 소동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피하다가 7명이 넘어졌습니다. 대피하다가. 근데 본인 무슨 상황이냐면 유명 연예인이 공연 라이브를 생방송으로 휴대폰으로 보고 있어서 환호성인데 이걸 잘못 오인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태원 여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사람이 많이 타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로만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오인해서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네. 지금 우리가 휴대폰 먹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굉장히 정부에서 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작년에도 잠시지만 휴대폰이 통화가 마비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선이지만은 지금 기지국가의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래픽 과부하가 되면 먹통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활성화돼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LTE,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PSLT라는 게 별도로 있거든요. 이것도 광 케이블입니다. 광 케이블이 재난이나 지진이나 어떤 에서 전기나 아웃되고 광 케이블이 파손된다면 모든 게 심정지가 돼버리거든요. 이건 이제 저는 생활 심정지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선에 대한 대책도 꼭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한다면 네. 우리가 지금 사고가 났을 때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는데 홈페이지가 서버 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LH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경량화해서 서버를 다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여러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